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언컨택트입니다. 언컨택트는 언컨택트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코로나 관련된 주제의 책들을 검색할 때 쉽게 잡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과 부제에 코로나, 팬데믹, 뉴노멀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검색에서 쉽게 걸리지 않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된 이후의 세계에 대해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분이라면 이 언컨택트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자는 김용섭 선생님이시고요.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입니다. 트렌드 분석가, 경영 전략 컨설턴트, 비즈니스 창의력 연구자입니다. 주요 저서는 팽수의 시대,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그리고 매년 라이프 트렌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언컨택트는 서로 단절되고 고립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선택된 언컨택트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위험의 시대에 더 편리하고 안전한 컨택트를 위해 언컨택트를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빨리빨리와 끈끈함이라는 가장 심화된 컨택트 사회였던 한국 사회에 코로나19는 언컨택트를 더 증폭시키는 중요한 계기, 티핑 포인트가 되었죠. 사실 언컨택트는 전염병이 만든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확장되려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목차는 일상에서의 언컨택트, 그리고 비즈니스, 공동체에서의 언컨택트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키스와 코로나 모텔 주제가 좀 선정적인가요? 언컨택트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남녀 간의 애정 관계를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과 결혼은 스킨십과 키스 등 긴밀한 컨택트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그 코로나 모텔이 모텔 검색어 중에선 1위였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로 불안한 시기임에도 연인 간의 스킨십과 섹스를 위해 모텔에 간다면 아마 이것은 확진자의 동선에서 벗어나고 확진자가 없는 지역의 모텔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발렌타인데이에는 모텔에 대한 검색도가 전년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아마 컨택트의 불안감이 모텔에 대한 관심도, 즉 연인 간의 섹스마저도 퇴색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요. 감염의 공포만큼이나 동선 노출의 공포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이 숙박과 여행업계입니다. 숙박업계로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간 설계, 동선, 비품과 직원과 손님의 접촉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한 개선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컨택트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의 부분적 언컨택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데몰리션 맨에서는 가상 섹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애정 표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접촉이 중심이 되는 섹스와 비접촉의 가상 섹스는 분명히 다르다. 접촉과 비접촉의 차이뿐 아니라 섹스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다르다. 접촉은 상대를 믿어야 가능하지만 비접촉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질병 감염의 불안,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지만 키스와 섹스가 미래에 사라질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별의별 기술이 언컨택트를 통한 성적 쾌락을 만들어내겠지만 오리지널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섹스에 대한 관심과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 스마트폰과 넷플릭스, 유튜브에서 즐거움을 찾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연애 자체가 줄어서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성병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불신, 성폭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섹스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눈앞에 사람이 없어도 직접적인 접촉으로 온기를 주고받지 않아도 우리는 일도 사랑도 불가능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애정 표현과 섹스, 남녀 관계에 대한 욕망이 과거에 익숙한 관성을 대신해 아마 새로운 대안을 찾아낼 것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영화 그녀 그리고 조라는 영화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와의 사랑 그리고 로봇과의 사랑이 나옵니다. 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 그 영화에서는 가상현실 오아시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이 영화는 보지 않았는데요. 이곳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캐릭터가 될 수 있고 어디든 가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착용하는 HMD를 통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경험하고 극장에서는 4D IMAX를 통해 진동과 촉각까지도 구현해서 몰입할 수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는 섹스토이도 팔리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접촉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상황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애가 필수인 시대도 아니고 또 결혼도 기피하고 연애마저도 소극적인 시대인 것은 사실이고 낭만이 사라지는 시대, 남는 건 효율입니다. 가성비를 따져 소비하듯 뭐든 계산하고 따지는 시대에 연애나 섹스는 비용 대비 효율은 낮은 분야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이 바뀌면 그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커질 것이고 산업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욕망은 일상뿐 아니라 비즈니스의 기회도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욕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내 식당도 바뀌는데 회식은 언제까지? 최근에 주요 대기업들이 구내 사원 식당의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했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기업과 대학교의 구내 식당에는 1인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 중에 함께 밥 먹는 것은 중요한 문화죠. 회식도 자주 하고 끈끈함을 나누고 서로 술에 취해서 특유의 정을 나누는 것도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런 문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평생 직장도 사라졌고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밀레니얼 세대가 직장에 들어오면서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식을 꺼려하고 상명하복 같은 군대식 위계 세월에도 반기를 들기 시작했죠. 2010년대 초반부터 회식 기피와 거부가 공공연하게 시작되었고 코로나19가 카운터 펀치를 날린 셈입니다. 함께하는 자리가 전혀 필요 없다기보다는 술자리 중심의 회식 문화는 한계점이 이제 많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잔을 주고받으며 끈끈하게 스킨십하고 만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시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처음 혼밥은 부정적 단어였습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것, 또 혼자 먹는 것에 대한 소외, 단절, 그리고 외톨이나 부적응의 단어들을 먼저 떠올렸죠. 하지만 지금 혼밥은 효율성, 합리성, 자발성이 결합된 의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테마스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마음을 다테마에라고 하고 자신의 실제 속내를 혼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테마의 문화가 일본의 칸마기 문화, 오타쿠 문화 등으로 연결되는데요.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가리는 것을 다테마스크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남에게 자신의 얼굴과 표정을 보여주기 싫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죠. 다테 마스크는 한국인에게도 충분히 확산될 욕망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타인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한 것, 그런 것은 단일 민족, 혈연과 나이, 서열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 때문이기도 한데요. 기성세대에겐 당연했던 관성이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로 갈수록 퇴색됩니다. 관계에서의 느슨한 연대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면과 접촉이 중심이고 주류였다면 이제는 비대면이 주류가 되고 대면이 보조와 보완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의 역설은 초연결 시대인데 이 초연결 시대를 만드는 메인 흐름은 컨택트이기 때문에 서로 아이러니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은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까? 우리 사회의 진화는 기술만 주도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욕망이 견인하는 부분이 큽니다. 타인과 대화하고 개입하고 오지랖 부리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크리니크는 뷰티 컨셉바를 오픈하면서 입구에 3가지 컬러의 밴드를 비치했습니다. 흰색 밴드는 영어 발음이 좋진 않지만 Time is of the essence.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의미고요. 분홍 밴드는 Browsing and Happy. 혼자서 쇼핑하겠다는 거죠. 연두색 밴드는 I have time, let's talk. 말 걸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손님을 붙잡고 말을 걸어서 하나라도 더 팔겠다는 방식은 이제 과거고요. 소비자가 달라졌고 소비자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대면과 접촉을 통한 스킨십이 유통 매장 영업 방식에서 과거는 중요했지만 이젠 그 반대의 욕망을 가진 소비자를 위해 선택권을 주는 걸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인간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비즈니스든 대면을 통한 관계가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비대면을 통해서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언컨택트죠. 무조건적인 단절이 아니라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언컨택트 기술이자 서비스의 방향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 벌써 1980년에 쓴 책이네요. 그때 재택근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킹스맨의 골든 서클에서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증강현실 고글을 쓰고 회의실 테이블에 모여 앉아 회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직 사실 홀로그램 회의를 할 수는 없지만 과학기술은 공간적 제약을 없애는 방향으로 컨택트의 방법도 계속해서 진화시킬 것 같습니다. 사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의 핵심은 IT 솔루션이 아니고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의 처리, 문서 결제 시스템과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 화상 회의 솔루션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조직 문화가 중요하죠. 비대면 상황에서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필요하고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고 또 평가하는 것도 필수적인 측정 요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독 재택근무의 수용이 좀 느렸던 것 같죠.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택과 원격 근무를 도와주는 IT 솔루션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고요. 신규 사용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재택근무 확산이 큰 시장으로 주목되고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삶의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도 바뀝니다. 원격 근무는 일과 일상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쉽다 보니 오히려 워라밸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과로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비대면, 비접촉이지만 사실 네트워크 연결에선 과잉 대면, 과잉 접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려점은 원격 근무가 외로움, 소외감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대규모 컨퍼런스나 전시회들이 많이 취소됐죠. 대형 전시나 행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신 기술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참여한 사람끼리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도 연결되는 것, 즉 대면을 통한 접촉이 중요한 문화였죠.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198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제한된 인원이 오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계보다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행사를 통한 사람들 간의 교류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이러한 사람들 간의 교류의 문제, 원활하게 교류할 방법을 찾아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교류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네, 기업 강연 시장도 있죠. 그동안 기업의 교육 시장은 강연과 워크숍 형태의 오프라인 교육이 중심이었습니다. 온라인에 이러닝 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러닝 교육은 밀도 있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건 아니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요. 오프라인 교육이 우위였습니다. 만나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식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강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류와 토론을 또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강연 시장은 2010년대 이후에 급성장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은 각기 장단점이 있어서 둘 중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병행할 수밖에 당분간 없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데요. 어, 온라인 전환이 기술적 전환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오프라인 교육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으로 그냥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온라인에서 유지하려면 콘텐츠를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직원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투자하게 될 것이고요. 온라인 교육이 가진 몰입과 실시간 교감을 온라인에서 구현시키는 에듀테크 시장은 미래 교육 시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분야가 시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네요. 홈스쿨링과 무크. 홈스쿨링의 장점과 학교 교육의 장점을 결합을 하면 어떨까? 학교 교육을 증강현실을 통해서 집에 앉아서 받는다면 어떨까? 바로 에듀테크가 앞으로 구현할 미래입니다. 무크, MOOC인데요. 무크는 수강 인원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미리 정의된 학습 목표에 의해 구성된 정식 강좌를 일컫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코세라, 에드엑스, 유데시티 등이 무크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코세라는 2012년 설립되었다고 하는데요. 듀크, 예일대, 프린스턴, 스탠포드 등 세계 주요 명문대를 비롯해서 구글이나 IBM, 아마존 등 190여 개 대학과 기업이 이미 코세라와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료지만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저렴한 유료로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과정들도 많습니다. 전통적인 대학들은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넓은 캠퍼스, 수많은 건물을 짓고 부동산 가치를 자산으로 삼고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수익 사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대학이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대학의 비즈니스를 위해 학생들이 존재하는 건지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언택트를 통해서 과거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이 지금은 에듀테크 기술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대학은 더 이상 과거 방식에 머물러서는 경쟁력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더 가중된 대학의 위기, 대학의 위기와 관련된 내용들도 담고 있고요. 드라이브 스루의 진화, 진료소에서 장례식까지, 그리고 쇼핑에서의 언컨택트, 그래서 고객과 마주치지 말아라는 주제로 이후에 코로나 이후의 상황의 언컨택트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사이런 오도와 아마존 고, 말 한마디도 필요 없다. 비대면 주문 자체가 핵심이 아니다. 비대면이라는 것은 사람은 빠지지만 그 자리에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에선 중요한 자원이 된다. 비대면이 우리의 접촉에 따른 불만만 해소시키고 시간 절약에 편의만 주는 게 아니라 유통과 서비스 업계로서는 매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꼭 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아마존고는 무인 매장, 그러니까 테스트 매장인데요. 고객이 매장 입구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이제 스캔하고 입장하고 물건을 갖고 나올 때는 물건을 이제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앱에서 결제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러한 기술을 Just Walk Out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언컨택트 소비 방식이자 결제를 위한 현금이나 카드도 꺼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마존 앱으로 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아마존은 아마존고를 왜 만들었을까? 사실 아마존의 진짜 목적은 슈퍼마켓 운영이 아닌 Just Walk Out 테크놀로지의 판매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봅니다. 네, 증강현실로 쇼핑하고 혼합현실로 가는 시대. 구찌가 만든 AR 착화 서비스 트라이온 기능이라든지 아디다스나 나이키의 워나킥스 앱,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는 모두 VR, AR 커머스 시장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볼보 자동차는 업계 최초로 혼합현실, 머지드 리얼리티 기술을 자동차 개발에 도입했다고 해요.
혼합현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융합해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혼합현실에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원격의 다른 사용자들이 현실 공간감을 느끼면서 친밀하게 협업하는 공존현실, 코익지스턴트 리얼리티, 공존현실을 이제 갈 거라고 합니다. 공존현실이 완전히 구현되면 우리는 가상과 현실이 경계가 지워지고 확장된 공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고 어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기가 오겠죠. 네, 이 밖에도 이 책에서는 코로나19에 대처한 중국의 QR코드와 안면 인식 기술, 또 공장 폐쇄를 겪은 기업에게 공장의 자동화란 무엇인가, 기업 업무에서 RPA 도입 확산과 언컨택트, 왜 아마존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투자하는가, e스포츠 시장이 더 커질 또 하나의 이유, 언컨택트를 만난 의료산업, 비대면 진료와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언컨택트 이코노미와 글로벌 IT 기업들의 퀀텀 점프. 퀀텀 점프란 기업이나 산업이 단계를 뛰어넘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컨택트 이코노미는 언컨택트 기술과 언컨택트 문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즉 언컨택트 사회가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기회이자 시장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딩 컴퓨팅, 로봇 이런 것들을 열거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언컨택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모든 것의 서비스화를 얘기하는 엑사스, Everything as a Service와 맞닿아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모든 비즈니스에서 기승전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비스업 전성시대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와도 연결되고 IT 기술과도 연결됩니다. 과거엔 소유하는 것이 최선이고 구매하는 것이 전부인 시대였다면 이젠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스스로의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를 제조업이 아닌 모빌리티 서비스업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한 대 만들지 않는 카쉐어링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자동차 제조사들보다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는 시대.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 자동차의 개념과 소유, 운행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고객들은 자동차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과 편리, 즐거움을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Private and Premium, 이웃의 부활과 자발적 고립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관계, 느슨한 연대와 언컨택트 사회, 관계 스트레스와 미안함이란 감정의 거북함, 새로운 차별이 된 언컨택트 디바이드와 사회적 숙제, 종교와 언컨택트, 스님과 신부님이 유튜버가 되어야 하는 걸까?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언컨택트 사회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동물이다. 언컨택트 시대의 정치, 초연결 사회와 언컨택트 사회는 반대말이 아니다. 또 글로벌화가 초래한 딜레마, 양극화와 디스토피아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라는 이슈가 생겨서 책을 팔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쓴 그런 책이라는 느낌보다는 저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해오고 트렌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언컨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후의 시대를 전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잘 이해가 가고 또 메이크 센스하고 풍부한 내용들의 근거 자료들에서도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전체적인 목차나 책의 흐름의 구성 또한 굉장히 읽기 편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일상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이 책을 봄으로써 어느 정도 후련하게 해결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